네, 주요 이슈 마켓 리더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맨 먼저 소개해야겠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팀의 김장렬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인가요? 처음인가요? 두 번째. 너무 서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장 맞아. 이야기하려면은 또 김장렬 본부장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월의 첫 거래일, 2분기의 시작을 본부장님과 함께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궁금한 부분이죠. 박스권 탈피할 수 있을까? 4월은 과연 증시 방향이 어떨까? 지표는 어떡할까? 오늘 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내용은요. 박스권 벗어날지 4월 증시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뭐 전쟁을 하더라도 나의 장점, 단점을 알아야 또 상대방을 이길 수 있잖아요. 현재 우리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떤지부터 점검해 주시죠. 우리 시장을 떠나서 글로벌 시장이 좀 까리까리했었는데 사실은 그 미국에서 좀 그 베어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완벽하게 하락 장세를 할 때 세 단계를 같이 거친다거든요. 첫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그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그 PER 멀티플이 내려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인가? S&P 500 헷갈리는데, S&P 500가 PER이 한 35배까지 갔다가 작년 지금도 마찬가지로 18배까지 반토막이 난 거죠. 이익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 유동성이 빠지는 건 두려움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게 1단계의 이제 베어 마켓의 시작이었고, 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좀 2단계를 가느냐 마느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2단계는 뭐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오면 주식을 팔겠죠. 근데 우리가 그 단계에 진입하기 직전에인데 무슨 사태가 일어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춤하거나 멈출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금융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기 직전에 그다음 숨고르기를 할 거나 최소한 어떤 그 안도 랠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난 한 3주, 2주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주에 부활절이잖아요. 다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장의 흐름이 그 경기 침체에 가면은 결국은 내려갈 거예요. 근데 2단계 베어 마켓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부활절 지나서 5월 달 초에 있는 FOMC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흐름은 좀 더 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향입니까? 완만한 상향입니까? 뭐 조금 내려가는 수도 있을 테니까는 완만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으로 봤을 때는 한 코스피에서 한 5%, 7% 업사이드 정도는 열려 있어 보면은 그러면 2,600 근처까지를 5월 달까지 보신 다음에 금리 인상인지 멈추는지,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시 한번 가늠하는 거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전까지, 그러니까 5월에 또 주요 이슈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시장 내에서. 지나간 지표긴 하지만 주요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에서 발표됐는데 이를 시장은 훈풍으로 받아갑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걸 좀 그렇죠. 그 CPI는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 나오는 건데 PCE가 먼저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조금 낮게 나온 게 좋은 거죠. 보시다시피 물가지수 관련된 PC인데 내려가는 트렌드 맞잖아요. 둔화되는 거죠. 둔화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절대 값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장이 더 셀 수 있었는데 그 막판에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고 오펙에서 이제 그 유가 감산한다는 건데 그러면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려갔던 것이. 그러면 다시 CPI가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장만큼 못 올라가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약간의 노이즈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물가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먼저 왔기 때문에 지표는 5월 초까지는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많이 실망할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뭐 난리칠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물가에 대한 신경은 잠깐 접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큰 우려감 없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 좀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 연준에서 물가 목표치의 2.5배나 높은 상승률을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기록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에게 우려감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시각이 또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연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진 않을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전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좀 편안하게 바라볼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 CPI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으면 네. 예상보다 엄청 늦게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볼 것은 유가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네. 근데 유가의 오펙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원인을 아셔야 돼요. 오펙을 한 것이 160만 배럴인가 하긴 했는데 그것이 진짜 경제가 침체될지 몰라서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은 아마 이번에 하고 나서 또 한 번 정도 그 이제 유가를 감산할 여지가 있더라도 바로 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을 좀 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도 볼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유가가 WTI 기준으로 다시 90불 정도까지만 가지 않는다면은 큰 흐름은 대세는 문제 없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도 두 가지죠. 감산을 또 바로 한다. 한두 달 내로. 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진짜 경기가 침체 오는구나. 나는 또 다른 우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을 하는 조치가 좀 늦게 나오면은 당분간 아까 제가 앵커님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 초에 FOMC까지는 그래도 긍정을 가려는 심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한 5% 업사이드라 말씀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미국 이슈 짚어봅니다. IRA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됐고 이 내용이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 재료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긍정적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안에서는 긍정적이죠. 새롭게 절차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좀 더 주요하게 이 부분은 좀 기억해보자. 이게 좀 시장에서 핫하다. 좀 짚어주실 만한 내용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때는 따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이 선반영돼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팔라고 제가 말씀드린 절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나친 거는 그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게 있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더라도 좀 소외됐던 2차 전지 관련주를 낮게 됐을 때 눌림목을 받을 때 사는 거니까 오늘 같은 데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시거나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 이 실현을 약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꼭 주식은 꼭 나쁜 게 꼭 있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또 일부 이 실현도 필요한 시기인데 오늘 같은 데는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 또 주자가 무엇일까라고 보고요. 장이 전체적으로 아까 2,600으로 가는 데 있어갖고 이제 2차 전지만 혼자 가는 장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용을 지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또 있는 게 IRA에 대한 이 같은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결국 중국이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를 하나 확인하게 됐어요. 바로 세부 지침으로 가장 큰 수혜는 중국의 CATL 아니냐라는 얘기였거든요. 테슬라랑 손을 또 잡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NCM 그런 거 말고도 그 리튬 걔네들이 하는 것이 다른 더 싼 거잖아요.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사실 좀 있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중국을 완전히 제해놓고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과유불급이라는 게 우리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 뒤에 일본한테 익스포저를 넓혀준 것도 있고 중국하고의 어쩔 수 없이 우회적으로도 손을 잡는 모양새를 보이는 행동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우리한테 그래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오케이 해줬지만은 사실은 까놓고 보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 구도의 측면이 생길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경쟁구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은 미리 가는 거니까 1년, 2년 뒤에 경쟁 구도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은 그때는 주가가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온 주식은 너무 추정 매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러한 저간의 새로운 그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책적 취지가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만 또 수혜를 받을 수는 없으니 결국은 경쟁이 있을 수 있다. 경쟁. 미래에는 경쟁이 있지만 현재에는 큰 영향은 없겠다. 단기적으로. 정책적 취지는 벗어난 건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해볼 부분이 있죠. 이번 주에 또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돼서 오늘 그래서 또 삼성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이뿐 아니라 반도체 바닥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주가는 대충 그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에 반도체에서 엄청난 적자고 3, 4조. 맞아요. 전체 회사 전체를 봤을 때도 흑자인지 적자인지 헷갈린다. 이게 반영이 거의 95% 된 것 같아요. 반영이 됐고 오늘은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유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다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금 이익 실현이 나오거나 더 못 가고 개별 주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코스닥 중심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실적 발표되는 7일 날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게 확인되면은 그때부터는 제대로 오히려 긍정적인 톤, 바닥론에 대한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4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해야지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도 딴 얘기면 마이크론이 미국 장에서 빠졌거든요. 유일하게. 미국에서 빠진 게 마이크론이 빠진 게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품 반도체에 대해서 무슨 사이버 이슈다 이렇게 딴지를 걸었잖아요. 이런 게 단기적으로 삼성하이닉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른 이슈 때문에 묻혔는데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나쁜 게 아니고 다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도 어떤 어택을 당할까라는 걱정이 동시에 되면은 주식의 시장에서는 그냥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긴 어렵습니다만 바닥론에 대한 어떤 의미는 지속적으로 이번 달 내내 가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가려는 무브먼트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 좀 어떻게 이번 주 바라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주식을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일단 주식은 안 빠지는데 그 중간을 짚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턴어라운드 주식이 있죠. 턴어라운드 주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실적이 좀 빨리 좋아지는 거 아니면 구조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얹혀지는 이런 주식을 보는 것이 뭐 3개월이고 2개월이고 좋고 삼성전자가 15% 갈 때 그런 주식은 한 20%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잘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 종목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오늘 준비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비나텍이라고 종목이 있거든요. 비나텍이요. 비나게 생긴 게 아니고 부빈이 아니고 비나텍은 따른입니다. 비나텍이라는 것은 우리 약간 우리 2차 전지하고 비슷한 건데 2차 전지는 사실은 주전자 같아요. 주전자 안에 물 대신에 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기가 필요하죠. 이렇게 일정하게 출력을 해주는 게 2차 전지 전기를 해주는 주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비나텍은요? 비나텍에 하는 건 슈퍼 커패시터예요. 슈퍼는 좋은 거. 커패시터는 뭐냐? 그 쟁반 같은 거예요. 쟁반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물이 많이 필요할 때 부어주겠죠. 그러니까 고출력이에요. 2차 전지보다는 더 고출력이면서 그렇게 쓸고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그렇지, 힘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되는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적도 좋아진 것 더해서 이 비나텍이 아까 슈퍼 커패시티 하면서 갖춰놓은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에 엄청난 성장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회사가 CEO가 지금 IR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번 달부터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실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런 퀄리티 성장주하고 턴어라운드 주식, 실적주 이런 걸로 같이 컨비네이션 할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한 가지를 좀 공개를 해주셨어요. 비나텍이었고 향후에 어쨌든 상승 기대감 그리고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뭐 목표 주가까지 세우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 정도 제가 들고 가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 괜찮을까요? 주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리포트가 최근에 기간만이라도 3월 29일 날 두 군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어요. 중요한 포인트 말씀. 애널리스트가 보통 커버가 하지 않는 종목에 갑자기 동시에 한 두 개가 나오면은 어텐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29일 날 리포트가 나왔냐 보면은 그 직전인가 그날에 주총을 했는데 주총에서 회사가 비전을 좀 강력히 얘기하고 IR에 대해서 강한 걸 얘기했어요. 사실 주식은요, 아는 사람들은 1년, 2년 전에 미리 샀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한 지금 1년, 2년 정도 약한 약보합이기 때문에, 강보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 이럴 수 있는데 왜? 올해 한 180억 이익을 벌겠다고 회사가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거 따지면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도 않고 아주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사업, 제가 뭐라 했죠? 수소연료전지 사업에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올해 실적이 아니고 올해 180억이 아니고 내년 또는 내후년도 걸 앞당기고 멀티플을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주가가 지금 얼마 나오죠? 한 5만 5천 원대인데 애널리스트들이 마음속에 다는 건 10만 원까지는 안 해더라도 한 7, 8만 원 이상은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냥 그 내피셜로 바라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건 뭐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라는 앞으로 계속 거고요. 나올 것 같아요. 리포트는. 좋습니다. 혹시 또 주의할 만한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 하나 더 있다면요? 뭐 일단은 한솔 케미칼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라는 소재하는 회사예요. 실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안 좋고요. 근데 2분기 중반부터 이 턴어라운드 시작돼서 그다음에 얘네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을 텐데 목표 주가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27만에서 35만 원인데 아마도 올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좀 길게 본다면은 괜찮아요. 짧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짧게 본다면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뭐 IRA 나왔는데 오히려 국내에 완성차가 단기적으로 괜찮지 않나 싶어서 기아도 한번 보실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EV9이라는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 효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밸류가 아직 싸거든요. 그리고 우리 물론 중국에 아직 미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혜택을 못 받지만 그건 아는 사실이고 대신에 배터리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두 달, 두세 달, 이 상반기까지는 기아도 바라보실 수 있다. 한솔케미칼은 조금 더 길게 포텐셜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아 이야기 나와서 현대차보다 기아다. 네, 새로운 게 나온 게 EV9. 한번 보셨어요? 7인승의 SUV? 네, 들어만 봤어요. 좀 비쌉니다. 8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미국에서 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 4분기를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찮다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드린 가장 핵심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주식이 좋기 때문에 비나텍,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한솔케미칼, 그 트레이딩 업 정도의 개념에서는 기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이나 관심주로 그리고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투자에 좀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요 이슈 함께 들어봤는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의 첫 거래일도 저희가 오후장 이렇게 마켓 인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내일은 더 알차고 똑똑한 정보들 여러분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